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편안한 설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길어진 연휴에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뉴스에선 가볼 만한 전국 곳곳의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강원으로 가봅니다. 얼음 낚시부터 썰매와 빙벽 체험까지 겨울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정승환 기자가 여름보다 뜨거운 겨울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얼음 벌판을 전국에서 모여든 강태공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낚싯대를 이리저리로 당겨보고 구멍 안을 뚫어져라 살펴도 봅니다. 기다림도 잠시, 대어를 낚는 부푼 꿈을 안고 열중하다 보면 어느새 은빛 산천어가 펄떡대며 낚싯줄에 끌려 올라옵니다. 산천어를 많이 잡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7마리 잡았어요. 화천으로 놀러오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추운데도 별로 추위가 안 느껴지고 산천어 낚시도 너무 재밌고 이따가 맨손잡이도 할 예정이라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산천어 축제의 또 다른 재미는 다채로운 즐길거리입니다. 썰매와 미끄럼틀, 얼음 조각 등 놀거리와 볼거리는 물론 먹거리까지 풍성합니다. 애기랑은 처음 왔는데요. 애기한테 좋은 경험도 해보고 저희 지금 얼음 썰매하고 여기 이거 썰매 탔는데 이것도 재밌고요. 네, 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산천어보다 좀 더 묵직한 손맛을 느끼고 싶다면 홍천이나 평창을 방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홍천강 꽁꽁축제나 평창 송어축제에서는 큼직한 송어를 낚아 맛보는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안치한 추위를 뚫고 물속에서 직접 송어를 잡는 맨손 잡기도 축제의 묘미입니다. Now I'm so excited. It's my first time to catch fish. Yes, so excited. It's so good. 낚시보다는 멋진 풍경을 보며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철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한탄강 물이길 위에서는 이 계절에만 볼 수 있는 눈과 얼음, 주상절리가 어우러진 절경이 펼쳐집니다. 또 이맘때 철원을 찾으면 겨울 진객 두루미의 아름다운 자태도 볼 수 있습니다. 축제나 관광지 입장료 일부는 상품권으로 돌려받아 먹거리나 특산품 구매에 쓸 수 있습니다. 겨울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강원도 겨울축제와 관광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겨울 추위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동장군이라고 있죠. 경기도 포천에서는 이 이름을 딴 겨울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눈썰매부터 얼음 낚시까지 다양한 겨울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 현장의 이모저모를 김신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눈으로 덮인 120m 길이의 산비탈을 따라 썰매가 빠르게 내려옵니다. 찬바람에 볼이 붉어져도 추위를 잊은 듯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신나게 겨울을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지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튜브만 잘 선택하면. 작년에 와봐가지고 다시 한번 재방문했는데 아이랑 함께 탈 수 있어가지고 좀 안전하게 좀 태울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강물 위에서는 송어 낚시가 한창입니다. 구멍에 낚싯줄을 넣고 흔들며 송어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립니다. 오랜 기다림과 집중력 끝에 본 손맛은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서울에서 아침 10시부터 왔는데 생각보다 잘 안 잡혀가지고 그래도 여기 한 마리 잡아서 다행히 오래 기다리다가 나온 물고기여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포천 동장군 축제가 지난달 21일부터 대군계곡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20회를 맞은 동장군 축제는 경기도 대표 겨울축제로 다양한 겨울 체험을 할 수 있어 해마다 수만 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전썰매와 이글루 체험도 단연 인기입니다. 또 실내에서는 빙어 잡기와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의 상징인 얼음트리는 빼놓을 수 없는 포토존이기도 합니다. 포천 동장군 축제 입장료는 3,000원, 입장권과 프로그램 이용권은 당일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고 입장권을 사면 축제장에서 쓸 수 있는 2,000원 쿠폰이 지급됩니다. 축제 개막 이후 3만 명 넘게 찾은 포천 동장군 축제. 이번 축제는 오는 2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연휴가 긴 만큼 평소에 쉽게 가기 힘들었던 곳을 찾는 것도 좋겠죠.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아 청정자연을 간직한 경북 영양군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아름다운 자작나무 숲이 있는데요.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치 눈이 쌓인 듯 새하얀 빛으로 가득한 숲속. 하늘 향해 높게 자라난 나무들이 모여 겨울 동화 속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계절에 따라 색을 바꾸며 다른 매력을 뽐내는 자작나무입니다. 그 잎을 다 떨군 상태에서는 되게 하얗게 온몸을 다 하얗게 다 보이죠. 봄에는 연두연두하고 여름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가 가을에는 아주 노란 단풍으로서 자기 모습을 갖다가 계속 사계절마다 바꿉니다. 다소 불편한 교통망 때문에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는 경북 영양군. 막상 찾게 되면 맑은 자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드는 곳으로 영양군 안에서도 특히 인적이 드문 수비면 죽파리의 영양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건마산 아래 주차장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월요일을 제외하면 무료로 운행하는 전기차를 타고 중간 지점까지 편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조성된 등산로를 비롯해 임도와 계곡길 등 아름다운 자연을 따라 걷는 다양한 길이 있어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적당히 숨이 찰 때쯤 눈앞으로 넓게 펼쳐지는 자작나무 숲을 만나게 되면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예쁘고 기분이 좋아요. 하얀 눈 보러 왔는데 하얀 나무 보고 가요. 하얀 나무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쁘고 신기해요. 특히 새하얀 눈과 자작나무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겨울철에만 볼 수 있는 최고의 절경으로 꼽힙니다. 이번 긴 설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은 꼭 이곳 영양 자작나무 숲을 오셔서 한번 이 겨울에 하얀 순백이 주는 그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영양 자작나무 숲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순백색의 아름다움으로 뒤덮인 영양 자작나무 숲은 누구나 무료로 찾아 몸과 마음의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전남 신안에선 겨울에도 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정원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애기 동백꽃이 만개해 화사한 겨울 풍경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장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신안군 앞해읍에 위치한 천사섬 분재정원. 산책로를 따라가면 애기 동백꽃들이 알록달록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에서는 푸른 자연과 어우러진 4천만 송이의 애기 동백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애기 동백꽃은 톱니 모양 잎에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이 특징. 추위 속에서도 피어난 애기 동백꽃은 관광객들에게 따스한 겨울 정취를 선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애기 동백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겨울에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동백꽃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너무 예쁘고 마음도 막 힐링되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천사섬 분재정원은 2만여 그루의 애기 동백나무와 2000년 된 주목나무 등 다양한 분재 작품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신안군은 20여 년 전 분재정원이 조성되기 전에 산불이 2차례 발생해 주변 나무가 소실되자 다시 숲을 가꾸기 위해 소나무와 애기 동백나무 등을 식재했습니다. 또 계절별로 열리는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고 전시한 결과 주말 평균 3천여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애기 동백꽃이 가장 화려하게 만개할 때거든요. 이 꽃을 보면서 저희 분재원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서 붉고 푸른 조화로 겨울 풍경을 물들이고 있는 천사섬 분재정원. 애기 동백꽃과 비슷한 색깔인 빨간 옷을 입고 가면 다음 달 2일까지 반값에 분재정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이번엔 전북으로 가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겨울 속 동화마을로 추천한 정읍의 한 유럽마을인데요. 유럽풍 음식과 앤티크 가구들로 꾸며진 특별한 공간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남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북 정읍 아이시 인근에 독일 마을을 모티브로 한
이중 경사 지붕과 이국적인 첨탑이 설치된 건물들이 보입니다. 웰리스 관광 휴양촌으로 조성된 유럽 마을 앵겔베르그입니다. 영국 정통 에버턴온티와 유럽 앤틱 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는 유럽 문화 체험 마을이며 차문화 박물관에서는 한중일 차와 한국 생활사 고물품들을 둘러볼 수 있고 유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B&B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유로마켓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유럽풍의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차와 디저트 등으로 이루어진 애프터눈티 메뉴를 선택하면 앤티크 라운지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이색적인 앤티크 소품과 가구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뮤지엄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었던 앤틱이나 아니면 앤틱 샵 가서 볼 수 있던 거를 스페이스도 넓은 곳에서 하나하나 볼 수 있어서 다른 곳 가면은 꽉꽉 물건이 차 있어서 물건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씩 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번이 2번째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스페인 옛 성당의 스테인 글라스를 사용해 만든 식탁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유럽의 어느 저택에 들어온 듯 구석구석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집들이 다 유럽풍으로 꾸며져 있었고 앤티크 가구들 이제 수집을 하셨는데 다양한 이제 접시 그림들이랑 되게 200년 된 전등도 있어서 되게 구경하는 맛이 있었고 성당에 있는 애를 갖고 오다가 가구로 만든 것도 있고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서 천사를 뜻하는 엔젤과 산을 의미하는 베르그를 합친 정읍 유럽 마을 앵겔베르그. 독일 문화를 중심으로 유럽 전반을 어우르는 색다른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도심에서도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번엔 부산 지역의 다채로운 역사, 문화, 관광의 모험 속으로 안내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부산시 문화재 자료 채시포인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남포동 옛도심에 자리한 이 서구 양식의 건물이 바로 부산 근현대 역사관입니다. 이곳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양도시 부산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현재 본관과 별관에선 한국은행의 금고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수까지 전시가 한창입니다. 모든 연령이 한자리에서 역사, 문화,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의 특징입니다. 휴식과 인생 사진은 덤입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을 만큼 감동을 전한다는 부산 근현대 역사관. 입장료 없이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린 이곳은 설 연휴에도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부산의 근현대를 새로운 콘텐츠로 볼 수 있는 부산 근현대 역사관에서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 또 관람객 대상으로 단순 전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이야기와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퀴즈로 맞춰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니까 설 연휴에 대청로 112에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역사관에서 부산의 과거와 만났다면 부산의 현재는 용두산공원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찾는 것도 쉽습니다. 근현대 역사관 바로 뒤편 부산타워를 바라보고 걷다 보면 다다르는 이곳에선 부산의 전경을 보며 산책하는 힐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기 수학여행 왔을 때 그냥 공원 올라갔다 왔는데 지금 가면 관광지도 발달돼가지고 역사도 보고 내가 힐링도 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 박물관 역사관 갔을 때는 부산의 근대사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출출해진 배는 부산의 이색명물 깡통시장에서 든든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밤 여행. 부산 근현대사의 밤은 남포동 빛축제로 이어집니다. 거리를 따라 이어지는 수십만 개의 전등으로 밝혀진 아름다운 거리. 설 연휴에도 남포동의 밤은 빛으로 물들어 추억을 선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134만 명이 국내 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국내에도 좋은 곳들이 많으니 남은 연휴 가까운 지역으로 여행 가보시면 어떨까요?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